2월 3일이고요. 시황을 좀 봐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켰습니다. 비트코인이 이틀 연속 좀 하락세예요. 38,700에서 지금 2,000불 가까이. 1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 빠졌나? 이틀 동안에 한 7, 8%, 아니, 6, 7% 빠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이런 펌핑들 있잖아요. 이런 어제 스트라이크라든지 헌트라든지 하이브 이런 것들이 좀 잡코인 펌핑이 왔는데, 사실 미리 선진입해서 잡고 있던 거 아니면은 초단타 스캘핑으로만 먹을 수 있는 자리였고, 스윙으로는 좀 가져가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9시 땡 하고 스캘핑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수익을 내고 한 2, 3%짜리로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12월 27일 고점과 1월 20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쭉 내려오는 라인이 2월 1일 고점을 맞고 이렇게 세 번, 한 방, 두 방, 세 방을 맞고 꽤 신뢰도 높은 추세 라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적어도 37,800에서 38,000을 강하게 뚫어 올려야지 4만 불을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 4만 불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이 4만 불을 도전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네모로 그려드릴게요. 여기랑 여기 매물, 여기 매물, 그다음에 이런 매물대들을 한 방에 뚫어 줘야지 대화가 되는 라인이 기준이 4만 달러입니다. 근데 추세 라인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 라인이 38,000불에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주봉상으로 보면은, 주봉상으로 봐도 이 라인들, 세 번의 라인들도 4만 달러이기 때문에 38,000과 4만 달러를 적어도 이 두 가지의 저항대를 강력하게 뚫어주고 안착시켜야지 우리가 꽤 많은 비중을 베팅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4만 달러를 그냥 뚫었다고 해서 바로 타시는 것도 아니고요. 4만 달러를 뚫고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불트랩 나온 장면 있잖아요. 불트랩 나온 장면 어디였죠? 여기서 이제 추세선 뚫었다 해가지고 탔다가 개박살이 났거든요. 저도 여기서 좀 낚였는데, 이런 불트랩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장세기 때문에 꼭 4만 달러를 뚫고 지지하는 걸 보고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매수가를 보게 된다면, 저는 어디를 보고 있냐면, 저는 매수가를 요 정도를 1차 매수로 보고 있습니다. 1차 매수. 1차 매수가 32,890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3,000달러라고 할게요. 33,000에서 34,000달러 정도, 여기서는 1차적으로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중은 저희가 지금 리딩 서비스 회원님들이 100% 현금이거든요. 비중 자체를 좀 100% 현금이라고 치면은 한 여기서 15%에서 20% 정도만, 나머지 또 한 20%를 한 요 정도,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한 3만 달러 부근, 33,000에서 34,000을 1차 라인으로 보고요. 나머지 받는 부분은 3만 달러에서 3만 2천 달러 부근? 여기서 분할 매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사실. 지금 3만 달러부터 3만 4천 달러까지가 10%가 넘어가는 이 밴드잖아요, 매수 밴드 자체가.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받는 게 좀 좋아 보이고, 전 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3만 달러는 사실, 3만 달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부처빈 나왔을 때도 부처빔에서 한번 한 달 가까이, 한 달이 아니죠.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횡보를 주면서도 끝까지 지켰던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부처빔 때 받아줬던 5월달의 저점인 3만 달러 부근에서 다들 사야지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세가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시황을 계속해서 보시고 실제로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덜 주던가요, 가격을. 덜 주던가 아니면 깨고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33에서 34K, 2차 30에서 32K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40% 정도만 매수를 하시고 60%의 현금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이 두 개에서 다 때려 박는 게 아닙니다. 1, 2차 다 합해서 40% 코인, 60% 현금, 이런 비중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풀매수 가자 하면서 갖다 받게 되면은 나중에 만약에 30K가 여기가 밀렸을 때, 30K가 밀렸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트레이딩이라는 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는 기술적인 분석이나 제가 보는 기술적인 분석이나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뭐 하모닉 패턴부터 시작해서 뭐 폴링 위치 어쩌고저쩌고 막 영어 쓰고 엘리어트 파동 정교하게 그리고 뭐 0.618, 0.38이 깔끔하게 쓰시는 분들도 다
보는 라인 자체는 비슷해요, 사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어디를 지지선 긋고 어디를 저항선 긋느냐에 따른 그런 매매? 그런 매매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어디서 잔고를 가르고 어디서 이제 신법을 가르냐면은 확실한 자리라고 했을 때 비중을 얼마만큼 자신을 믿고 베팅할 수 있느냐.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자리에서는 내가 얼마만큼 현금을 남기고 욕심을 버릴 수 있느냐 이 차이거든요. 이제 근데 저는 지금 1차 이제 다 잡혀도 사실은 2차까지가 꽤 신뢰도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꽤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1차에서도 마음 같아서는 한 30% 받고 싶거든요. 이렇게 33에서 34K가 와도 마음 같아서는 업비트가 제가 지금 업비트가 예를 들어서 10억 세팅이 돼 있다. 그러면은 33에서 34K에 한 3억에서 4억 정도 때려 받고 싶은데 트레이딩을 오래 하려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내려놔야 돼요, 사실. 잡고 싶어도 뒤를 위해서 조금 더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이 그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탑펀팅이 자주 나오죠. 굉장히 스탑펀팅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모두가 보고 있는 매수 라인을 딱 깰 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한 28,870불 한 29,000불이라고 볼게요. 모두가 다 보는 라인이 지지선 마지막이라고 보는 라인이 29,000달러인데 한 번씩 요거를 딱 깨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기 시작할 때 이게 막 쭈쭈쭈 빠지다가 이렇게 여기를 깨요. 29,000 가까이에 있는 이 지지 라인을 깼을 때 여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34K에서 받았던 1차 물량 30에서 32에 받았던 2차 물량 요렇게 100% 들어가신 분들 있죠. 요렇게 100% 들어가신 분들의 물량은 여기가 깨지는 순간에 미친 듯이 나옵니다. 투매로 내려오면서 한 3, 4%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여기에서 물량을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요걸 스탑헌팅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28,000 후반 라인 그리고 29,000 라인을 무슨 생명선처럼 뭔가 무조건 여기 깨면 튀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대기를 하라는 거고요. 한 60%는. 그러면은 여기 28,000 후반에서 29,000 라인이 뚫리면은 그때는 또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저는 한 22K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은 22K까지도 보고 있어요. 한 요 정도 라인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2017년도의 고점 여기죠. 이 고점이 정확하게 20K입니다. 20K에서 22K가 오면은 나머지 가지고 있던 현금 60%를 다 때려 박으셔도 됩니다. 여기는 요 매수 밴드 정도 되겠죠. 이게 어디냐면은 근데 여기도 사실 거의 반토막이 40% 가까이 떨어져야 되는 거의 반토막짜리인데 시장이 뭐 반토막 이상 60% 70%까지 빠진 경우가 잘 없습니다. 뭐 마운틴곡스 그 사태 때는 사실 2014년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트코인의 위치 자체가 많이 달랐죠. 지위 자체가 많이 다르고 지금은 기관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큰 놈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40%씩 박살 나는 경우 40%가 아니죠. 막 7, 80% 날아가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나머지 60%의 가용 현금을 다 때려 박으면은 어떻게든 본절 이상으로는 익절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평단 자체를 33에서 34K에 1차 받고 32에서 32K에 2차 받으면은 평단이 한 33K 부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대충. 위에서 받은 평단이 33K 부근 될 건데 33K랑 21K죠. 이거를 대략 계산 때려보면 한 27K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한번 받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또 두 번 받으면 26에서 27K인데 여기는 분명히 옵니다. 여기는 무조건 오는 자리, 되돌림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최후의 매수 현금을 들고 있어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고 해도 우리는 본절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K에서 22K 내려갈 확률보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라인 있잖아요. 일단 한 이 라인 1차 이 라인이랑 2차 한 대충 이런 라인에서 이런 약한 여기서 들린 쌍바닥 혹은 여기가 1월 24일에 지금 33,000 라인 있잖아요. 거의 32,000 후반 라인인데 여기를 살짝 깨고 오른쪽 엉덩이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깊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요게 1번 그림이고 요게 2번 그림인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비중 조절만 잘 하게 된다면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상관없죠.
1번으로 간다면 여기 것만 잡혀서 올라가는 거고요. 2번으로 간다고 하면은 여기 것까지 잡혀서 올라가니까 비중 측면에서는 훨씬 좋겠죠. 비중 측면에서 훨씬 좋을 건데 저는 이걸 한번 깨고 이렇게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30 한 2K 정도? 31에서 32K 정도까지 좀 깊게 한번 빠지고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비중이나 수익을 창출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들 보시는 알트코인들을 좀 볼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업비트 알트코인들을 전부 다 사토시로 변환해서 보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이게 좀 직관적으로 잘 보여서 봅시다. 자코인들은 근데 워낙 이게 근데 사실 대동소이하게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안 좋아 보이는 놈들이나 오히려 더 튀어 보이는 놈들을 관종에 넣어두고 업비트에 제가 그거를 표시를 해서 좀 잡는 그런 매매를 하는데 거의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루나 이거는 그것 때문이죠. 이자율이 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솔직히 루나가 비트랑 떠밀려 내려와서 한 요 정도까지 와준다. 그러면 좀 담아볼만 하겠네요. 지금부터 한 30% 하락 정도 해주면은 루나를 그동안 못했던 거를 조금 비중을 열심히 태워서 가볼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스트라이크도 오늘부터 하락을 시작하는 게 좀 좋아 보이네요. 하락을 시작해야지 먹을 구간이 있을 것 같아요. 파워도 이러다가 한번 수렴을 어디로 이탈해주는지 보고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밑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그리고 웬만하면 1세대 알트들 있잖아요. 뭐 퀀텀이라던가 네오라던가 이런 애들은 좀 눈에서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뜨고 있는 웹3 기반이라던가 아니면 뭐 NFT 코인들 이런 것들도 많은데 굳이 퀀텀, 네오, 램 이런 거를 타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럴 바에야 솔라나 타지. 이오스 탈 바에야 사실 솔라나 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샌드박스 같은 것도 지금 한 여기까지는 내려와야지 다시 타볼만 하겠네요. 한 20% 넘게 더 빠져야 돼요, 제 기준. 사토시 기준 20% 넘게 더 빠져야지 타볼만한 자리일 것 같습니다. 디센트럴랜드 같은 것도 지금 사실 보면은 이거 게임 이용자들이 거의 없어요. 뭐 하루에 몇 명이랬지? 하루에 100명도 안 될걸? 이용하는 애들? 그렇게 막 장밋빛 전망을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이더도 지금 채널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한 요런 데서 비트가 떠밀려 내려오면서 이더도 사토시도 여기까지 밀린다면은 그때서야 10% 정도 밀리면 그때서야 받아줄만 하겠네요. 지금은 타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STP 이런 거나 헌트나 이런 것들도 먼저 움직이고 먼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움직였을 때 이런 데서 타는 거지. 헌트 같은 것도 오늘 어디서 탔냐면 이런 데서 타서요. 이런 데서 탔습니다. 이런 데. 수렴할 때 이런 데서 타서 이런 데서 적용했어요. 짧게 먹는 거. 짧게 먹는 거를 좀 선호를 하지 오버나잇을 할 만한 장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사실 비트가 좀 잘밤인가 돼서 거의 많이 빠졌죠. 한 3% 4% 마이너스 찍히는 거 보고 숏 잡은 거 막 흐뭇해하면서 그렇게 잔 기억이 있는데 오버나잇 하면서 길게 들고 가는 장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물론 이런 거를 헌트나 하이브 이런 거 잘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보라를 말씀하셨는데 보라 같은 것도 예전에 이캐시가 리브랜딩 호재발로 한 10배 갔잖아요. 상승장일 때. 근데 지금이랑은 좀 장세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리브랜딩발 받으려면은 벌써 이렇게 날아갔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좀 나온 것 같은데 영향이.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한 밀렸을 때 900원 초반 정도까지 밀린다면은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비트 상황 보고 비트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1차, 2차 라인에 도달을 해서 이제 받아도 되는 라인이다. 그렇게 되면은 보라도 한번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로만 보면은 930원? 920-30원까지는 와야지 좀 부담없이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확실한 거. 지금 타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사실 뭐 지금 보면은 어제 스트라이크 돌았고요. 만원짜리. 어거도 돌았죠. 어거랑 스트라이크 돌았었고 오늘은 하이브랑 헌트 이런 거 돌았습니다. 1일차 스트라이크 어거 같은 것들 돌았는데 이게 프랙탈로 보면은 만원짜리 프랙탈입니다. 그리고 1일차에 헌트, 하이브 이거는 얼마짜리죠? 알파쿼크 같은 것도 잠깐 왔었죠.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다 1000원짜리입니다. 그럼 3일차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본전주들이나 역전주들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한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 두 번째도 헌트만 100%였고 나머지들은 100% 훨씬 안 됐죠. 100% 아래의 상승
에버리지 쳐가지고 한 50%라고 합시다. 50%. 많이 봐줘서 50%라고 합시다. 그러면 동전주, 역전주 이런 애들은 한 20%? 20% 정도의 상승일 수도 있는데, 요것들은 사실 이렇게 보는 프랙탈로 묶어서 상승 이제 순환매를 먹는 거는, 우리가 작년에 봤던 비트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순환 펌핑 장세 있잖아요. 진짜 비트는 계속해서 상승 아니면 상승 이후의 횡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자발트들의 프랙탈을 이용해서 먹는 거지, 지금 같은 장세에서 이렇게 3일 차니까 동전주, 엽전주 무조건 갈 거야. 근데 1일차, 2일차보다는 시장의 강도가 약해졌으니까 한 20%의 상승만 보고 들어가자. 이런 것도 잘 안 막힙니다. 저는 일단 권장을 안 합니다. 매수 자체를 아직은요. 좀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좀 물려 계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소리지만 적어도 한 요 정도까지는 빠져주면은 좀 낭량하게 반등을 노리면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10시 반인데 늦은 시간까지 보신다고 수고하셨고, 좀 스마트한 매매, 그리고 욕심을 좀 줄이는 매매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장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르게 편집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못 보신 분들은 편집 보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굿나잇.